30대 남자를 대상으로 넥타이를 졸라매기 전후로 안압의 변화를 관찰했다. 넥타이를 매는 방법에 따라서 안압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먼저 넥타이를 정상적으로 착용한 후 안압을 측정한 다음 좀 세게 매보십시오. 다시 넥타이를 불편할 정도로 조여매고 3분 후에 다시 안압을 측정했다. 안압은 녹내장을 진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 높은 안압이 지속될수록 시신경이 파괴될 확률은 증가하게 된다. 측정 결과 정상적으로 착용했을 때 안압은 오른쪽과 왼쪽 눈 각각 10, 12. 그러나 죄어서 착용한 후에는 14와 17로 상승했다. 넥타이를 죄어매는 사소한 습관도 안압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방수가 빠져나가는 길에 상곡막이라고 이렇게 해서 정맥 시스템을 통해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섬유줄을 통해서 상곡막의 정맥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이 상곡막의 정맥 시스템이 결국은 이 목에 있는 이런 경정맥이라고 큰 정맥이 있어요. 이 정맥을 통해서 빠져나가는데 그 빠져나가는 길을 갖다가 꽉 누르면 그 빠져나가는 그쪽에 힘이 더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주사기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쭉 빼기 위해서 주사기를 이렇게 누르는데 주사기 나가는 입구를 막고 있으면 보통 힘으로는 그 주사기 물을 못 빼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목을 졸라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배에 힘을 꽉 주는 좀 무서운 얘기지만 배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힘을 꽉 준다든지 이런 것 전부 다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압을 높이는 또 다른 이유는 눈의 피로나 충혈에 쓰이는 안약들이다. 이 환자는 안약 때문에 왼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 날씨가 이런 환절기나 아니면 여름이나 그때 눈이 좀 자주 가렵거나 좀 충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때는 의료 분업이 안 된 상태니까 그러니까 약국 가서 이런 증세가 있으니까 약을 달라 그러면 그 약을 몇 번 썼죠, 계속. 인공 눈물을 제외한 모든 안약들은 오래 쓸수록 시력 손상을 가져온다. 특히 스테로이드계 안약은 방수의 배출로를 막아 안압을 높이는 부작용을 불러온다. 이 스테로이드 성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눈의 압력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안압이 올라가는 것이죠.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1주 정도 지나면 빠른 사람들은 안압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요. 대부분의 경우 2주에서 4주 정도 쓰면 안압이 올라갑니다. 물론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3분의 2 정도는 경미하게 안압이 올라가고 3분의 1 정도는 비교적 중등도로 안압이 올라가고 한 5% 정도는 안압이 15mm 먹주 이상 급격하게 안압이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안압이 정상이라면 녹내장을 안심해도 되는 것일까? 이 환자의 경우 안압이 12mm 머큐리로 정상 안압이 10에서 20일 사이이기 때문에 안압에는 문제가 없다. 시신경은 어떤 상태일까? 입체적으로 시신경 유두의 손상 정도를 알아보는 시신경 3차원 분석을 실시했다. 손상된 시신경은 붉은색을 띠는데 시신경 대부분이 파괴된 것을 알 수 있다. 안압이 정상인데도 녹내장이 발견된 것이다. 우리나라 환자들의 유형별 녹내장 유병률을 살펴보면 고안압인 경우가 34.7%로 가장 흔하고 정상 안압은 21.5%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압이 정상이라도 녹내장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는 것이다. 안압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시신경이 다른 사람보다 약하다면 정상 안압임에도 불구하고 시신경이 훨씬 더 손상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요. 또 하나의 원인은 정상으로 가는 혈류량, 그러니까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량보다도 만약에 어떤 환자분의 시신경 혈류량이 적다. 그러면은 훨씬 더 손상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시신경이 다른 사람보다 약한 경우 또는 시신경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혈류량이 적게 가는 경우 이런 경우 안압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녹내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녹내장 치료의 목적은 더 이상의 시력 소실을 막는 데 있다. 녹내장의 기본적인 치료법은 바로 안압을 낮추는 것. 약물로 효과가 없으면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5개월간 약물 치료를 해왔던 이 환자도 수술을 택하게 됐다.
가장 보편적인 수술 방법은 방수의 배출구인 섬유주를 절개하는 섬유주 절제술이다. 절개된 부위로 방수를 배출시켜 안압을 낮추는 것이다. 하지만 수술도 녹내장의 진행을 막아줄 뿐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니다. 현재까지 녹내장의 조기 진단과 치료만이 시력 저하와 실명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때문에 작은 증상도 소홀히 넘겨서는 안 된다. 암점이나 무지갯빛 달머리가 보이고 눈이 충혈되면서 통증이 있다. 갑자기 눈이 피로하면서 시력이 떨어졌거나 시야가 좁아지면서 두통과 함께 구토 증상이 동반된다면 녹내장을 의심할 수 있다. 또 45세 이상이거나 가족력, 당뇨,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별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검진을 해야 한다. 또 정상 안압에도 녹내장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안압 검사와 함께 시신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이 50이 넘어서야 생긴다고 해서 50견이라는 이름이 붙은 어깨 통증 50견. 하지만 이제 이 50견은 50대만의 전유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삼성 서울병원의 이강수 교수팀이 지난 95년부터 8년간 내원한 환자들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40대 이하 젊은 환자가 3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스트레스와 반복되는 컴퓨터 작업 등으로 젊은 층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50견. 일반 어깨 통증과 50견은 어떻게 다른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50견의 진단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한 대학병원의 50견 클리닉. 올해 69의 유시철 씨는 어깨 통증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 유시철 씨는 얼마 전부터 옷도 혼자서 벗을 수 없을 만큼 어깨가 아픈 상태다. 조금 올라가 있는데요. 앞으로 한번 쭉 같이 들어보세요. 팔을 제대로 들어 올리지 못하고 어깨 통증이 계속되는 증상으로 50견이 의심됐다. 팔을 180도 위까지 올리지 못할 때, 장애가 있어서 밑으로 내리는 거. 팔을 90도 아래로 내리지 못하고, 팔을 들어 올렸을 때 팔이 아닌 어깨가 올라가면 50견을 의심할 수 있다. 한번 대보십시오. 어깨를. 여기까지 지금 현재 올라갑니다. 유시철 씨의 경우 팔을 뒤로 뻗어 등에 닿게 했을 때 오른손은 등뼈까지 닿는 반면 왼쪽 손은 그 절반도 올라가지 못했다. 손 내리십시오. 그래서 이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심할 때는 이 머리 빗질을 하려고 하면 오른손은 되는데 왼손이 이렇게 받쳐주는 게 안 됩니다. 50견은 어깨뼈를 덮고 있는 관절과 인대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어깨뼈와 어깨 인대 사이의 공간을 관절낭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간이 있어야만 어깨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뼈와 인대가 유착돼 관절낭이 좁아지면 활동이 불편해지면서 염증이 생긴다. 뼈에 혹시 이상이 있나 또는 관절에 그렇다면 유시철 씨의 경우는 어떻게 나타날까? 이거는 왼쪽인데 오른쪽 왼쪽을 비교할 때 오른쪽 왼쪽이 서로 차이가 하나도 없고 그 말은 뼈와 관절은 깨끗하다. 50견은 되게 뼈가 고장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엑스레이 같은 데 찍어서 대개는 정상으로 나오고 그 말은 인대 근육 같은 것이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깨를 움직이는 게 인대와 근육입니다. 그게 고장나기 때문에 어깨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그래서 이런 임상적인 진찰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진단을 붙이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50견으로 진단받으면 먼저 통증을 줄이기 위해 약물이나 주사 치료를 받게 된다. 진통소염제는 어깨 관절의 통증을 줄여 운동 치료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통증이 아주 심한 시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가 지속이 되고 그것이 지나면은 강직기라고 그래서 어깨가 이제 굳어지는 시기죠. 강직기 동안에 치료를 제대로 안 하면은 완전히 굳어져서 일상생활 동